안녕하십니까. 양산간호조무사학원 원장 이태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보건간호에서 중요한 챕터인 보건교육을 강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교육은 이제 총 3회로 진행될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또 이 보건간호 교과목은 우리 그 자격증 시험에서 15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15문제에서 또 보건교육은 꼭 두세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보건간호 같은 경우에는 15문제를 다시 100점으로 환산을 해서 이제 괄학이 40점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점수가 좀 비중이 높은 교과이거든요. 그래서 괄학이 많이 나오는 교과가 또 보건간호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잘 공부하시고 보건간호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간호 페이지 19쪽부터 보건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에서는 이제 꼭 중요한 내용들만 좀 추려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의 대상은 지역사회 주민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주민 전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확장시키면 전 국민이 보건교육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건교육의 정의인데요. 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지식만 전달하는 일반 교육과는 달리 이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와 또 습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동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강에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건강에 이로운 행동으로 변화되었다면 그건 보건교육에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입니다. 결국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책임 또요 스스로의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바로 보건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행동의 변화 또는요 습관의 변화가 잘 일어나는 대상이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습관이 고착, 다른 말로는 습관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보건교육의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 대상이 학교 보건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가장 효과가 잘 나타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하였다고 할 때 금연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는 금단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해야 됩니다. 즉 금연 교육하고 난 다음에 금연이라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높은 산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단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단 증상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면 금연이 유지가 되는데요. 금단 증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금단 증상을 이겨내지 못하면 담배를 이렇게 또다시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금연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금단 증상 대처법을 교육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연 교육하고 난 다음에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행동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와 습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보건교육이기 때문에 금연교육하고 난 다음에 행동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건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단기간 내에 가장 교육의 효과가 높은 것은 바로 홍보인데요.
이 홍보하는 방법도 중요하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바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대중매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 내내 여러 사람 또는요 많은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또 라디오를 통한 홍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벽보판을 통해 가지고 게시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할 때 이 벽보판의 위치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데요. 이 벽보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겠죠. 다음은 보건교육 진행 방향입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달에도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진행 방향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그리고요 과거 내용에서 최신의 내용으로, 또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 또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간단한 것에서 좀 어렵고 그죠? 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복잡하고 이런 것들은 뒤에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학습 효과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인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조명과 다음에 소음, 의자 배열, 교육장의 크기, 그리고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인데요. 여기에서 조명, 소음, 의자 배열, 교육장 크기를 다시 환경 요인 중에서 물리적 요인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공부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보건교육 방법 선정 시 고려 요소입니다.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는 강의를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작을 때는 시범을 이용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왔는데 시범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 대상자의 수가 방법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학습 목표의 난이도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가 높고 그저 복잡하다면 사실은 시범이라든가 이것보다는 강의가 더 나을 수도 있죠. 또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정도입니다. 교육 정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인지 또는요 초등학교 학생인지 또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무학자들인지에 따라서 교육 방법은 달라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실시 장소와 시설인데요. 교육 장소가 야외인지 또 컴퓨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빔으로 또 PPT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교육 방법을 선정할 때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보건교육 내용 선정 시 고려할 요소인데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혈압을 공부할 건지 또요 당뇨병을 공부할 건지 또는 금연 교육을 할 건지 소음 교육을 할 건지처럼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건가에 대한 선정인데요. 여기에는 피교육자의 흥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학생이나 대상이 되는 것이 피교육자인데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흥미, 또요 그들의 사전 경험이나 지식들, 또 피교육자의 교육 수준, 그리고 피교육자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 것인지 고려할 때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번씩 시험 문제에 교육자의 준비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자의 준비는 보건교육 내용 선정할 때 전혀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는요. 어디서 보건교육을 할 건지 장소가 중요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결정해야 되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방법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 건지도 결정해야 되고, 다음에 보건교육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내가 평가할 건지도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교육자를 어떻게 이해시킬 건가. 그죠? 피교육자가 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태도나 또는요 행동의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건교육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 중에서 피교육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 다지기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을 통한 학습 영역의 바람직한 변화로 오른 것은 했는데요. 아까 전에 보건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그 지식으로 통해서 보건교육 받은 사람들의 뭐가 받게 되죠? 그렇죠. 1번입니다. 태도와 그리고요. 그 태도를 통해서 실천하도록 또는요. 이런 실천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건교육의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했고요. 금연교육하고 난 다음에 대상자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아까 전에 뭘 확인해야 된댔죠? 그들의 뭐가 변하는 거? 맞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건교육의 효과를 확인하는 길이다 말씀드리죠. 세 번째는 보건교육 중 장기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 대상자로 오른 것은 바로 그렇죠. 아까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초등학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보건교육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 환경 요인 중에서 물리적 환경 요인이라고 따로 떼서 옳은 것은 했을 때 답은요 3번이죠. 조명이라든가 그죠? 채광 또 뭐 있습니까? 소음 그죠? 다음에 또 교육장의 크기 이런 것들이 물리적 요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교육 실시에서 고려해야 될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우리가 보건교육 어디서 할 건지 장소라든가 시설, 다음에 어떤 대상으로 할 건지 또 어떤 교육 방법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상자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피교육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교육 1회차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